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 5.4%, 공복혈당 90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20년 전 당화혈색소 11.8%였던 제가 지금은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환자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진료실 책상 위에는 제 20년치 진료 기록이 쌓여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그 기록들을 천천히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커피숍에서는 달콤한 빵 굽는 냄새가 났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죠. 20년 전에 제가 봤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빵집만 지나가도 참기 힘들었거든요.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는 퇴근길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저녁 6시에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집까지 30분 거리를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걷는 길이었죠. 걸으면서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05년 4월 12일 화요일이었어요. 직장 건강검진을 받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죠. 당시 저는 42세였고 중견 제조업체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거래처 접대가 있었어요. 회식은 일주일에 서너 번, 술과 고기는 거의 매일 먹었죠. 운동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고 체중은 92kg까지 불어났습니다. 키가 172cm였으니 비만이었던 거죠. 그때는 건강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검진 결과를 받아든 순간이 생생합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봉투를 건네주더군요. 책상에 앉아 뜯어봤는데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복혈당 247, 당화혈색소 11.8, 고혈압 160에 95, 중성지방 385였어요. 모두 정상 수치를 크게 벗어난 수치들이었죠. 옆에 적혀있던 소결란에는 즉시 병원 방문 필요, 약물 치료 시급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 종이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당시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작은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여보, 아이들 대학 보내야 하는데 어떡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죠. 거실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소리가 들렸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게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괜찮다고 약 좀 먹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죠.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내분비내과 진료실 앞에는 환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 들어가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검진 결과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시더군요. 이 정도면 당뇨병 진단이 명확합니다. 당화혈색소가 11.8이면 이미 몇 년은 진행된 상태예요. 지금 당장 약을 시작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씀하셨죠.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진료실은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합병증은 없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눈 검사, 신장 검사, 신경 검사까지 한 달 동안 각종 검사를 다 받았죠. 다행히 아직 합병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5년 안에 합병증이 올 거라고 경고하시더군요. 실명할 수도 있고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발가락이 썩어서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마치 선고처럼 들렸어요. 검사실 복도는 길고 어두웠고 형광등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깜빡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회색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죠.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당뇨약 2가지, 혈압약 1가지, 고지혈증약 1가지였어요. 하루에 4알을 먹어야 했죠. 약국에서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42세였고 앞으로 평생 이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습니다. 버스 안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누군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일상적인 풍경이었지만 제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약을 꺼내 놓았습니다. 흰색 알약 2개, 분홍색 알약 하나, 노란색 알약 하나였어요. 물 한 컵과 함께 삼켰죠. 스디슨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내가 저녁 식사를 차려놓았는데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밥과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죠. 큰아들이 아빠 괜찮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을 껐지만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어요. 아내는 제 옆에서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니. 합병증이 오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알, 저녁 먹고 2알이었죠. 처음 일주일은 속이 메스꺼웠어요. 약 부작용이었습니다.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됐고 거래처 미팅을 하다가도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죠. 동료들이 부장님 요새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당뇨병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2주 후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혈당을 재보니 180이었어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았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셔야 해요. 살도 빼야 하고요. 진료실 책상 위에는 당뇨병 관리 책자가 놓여 있었고 선생님은 그걸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보시고 실천하세요. 안 하시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집에 돌아와 책자를 펼쳤습니다. 식단표가 나와 있었어요. 밥은 210g만, 고기는 60g만, 과일도 정해진 양만 먹으라고 되어 있었죠. 금지 식품 목록도 길었습니다.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 술, 튀김, 라면 모두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책자를 덮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이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텔레비전에서는 치킨 광고가 나오고 있었고 맥주 광고도 나왔습니다. 모두 제가 좋아하던 것들이었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밥을 줄이기 시작했죠. 아내에게 밥을 작은 공기에 담아달라고 했어요. 반찬도 싱겁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준비해줬죠. 여보, 힘들면 말해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밥 공기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첫날 저녁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는데도 배가 고팠습니다. 평소에는 2공기를 먹었거든요. 저녁 9시쯤 되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먹을 게 없었죠. 아내가 과일을 깎아줬습니다. 사과 반쪽이었어요. 이것만 드세요. 혈당 올라가요. 아내의 말에 사과를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배는 여전히 고팠어요. 첫 주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배가 고파서 잠을 설쳤어요. 꿈에서도 밥을 먹고 치킨을 먹었죠. 회사 회식이 있었는데 참석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고기와 술이 가득한 식탁 앞에 앉았지만 저는 물만 마셨어요. 동료들이 부장님 왜 안 드세요? 라고 물었죠. 저는 배가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식당 안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저는 그 자리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 적응이 되었습니다. 배고픔이 덜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마시고 밥 한 공기와 반찬을 먹었죠. 점심에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절반만 먹고 채소 위주로 먹었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어요. 간식은 아예 끊었고 과일도 정해진 양만 먹었죠.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2kg이 빠져 있었습니다. 90kg이 된 거예요. 한 달 후 병원에 갔습니다. 혈당을 재보니 15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잘하고 계시네요. 이대로 계속하세요. 운동도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칭찬에 힘이 났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병원 복도 창밖으로는 5월의 실록이 보였고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걷기 운동을 권하셨거든요.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혈당이 떨어집니다. 식후에 걸으면 더 좋고요.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날 저녁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죠. 공원에는 벚꽃이 지고 있었고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저녁 7시에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30분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찼어요. 평소 운동을 안 해서 체력이 떨어져 있었죠. 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걷고 나니 기분이 좋았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죠. 샤워를 하고 혈당을 쟀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140이었어요. 평소보다 20이나 낮았죠. 운동에 효과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걸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걸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30분이 편해졌죠. 그래서 40분으로 늘렸습니다. 공원을 2바퀴 도는 거였어요. 공원 벤치에는 노인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걸었죠.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고 매미 소리가 요란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체중이 85kg까지 떨어졌어요. 7kg을 뺀 거죠. 혈당도 안정되어 공복이 120, 식후 2시간이 140 정도로 유지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이 정도면 잘 조절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진료실에서 나오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회사 사람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부장님 살 많이 빠지셨네요. 얼굴도 밝아지셨어요. 동료들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새 건강 관리 좀 하고 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는 여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회식을 가자고 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죠. 혼자 구내 식당에서 채소 위주로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유혹은 계속됐습니다. 거래처 접대가 있었어요. 저녁 7시에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났죠. 상 위에는 온갖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갈비찜, 전복죽, 생선회, 잡채, 각종 전까지 화려했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술잔을 권하셨죠. 부장님 한잔하시죠. 오늘 계약 성사됐는데 저는 난처했습니다.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받아 마시자니 혈당이 걱정됐어요. 결국 한 잔만 받았습니다. 소주였어요. 입에 대고 조금만 마셨죠. 음식도 조금씩만 먹었습니다. 갈비찜 1점, 생선회 2점, 나물 조금이었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부장님 왜 안 드세요? 맛없어요? 라고 물었죠. 저는 배가 안 좋다고 둘러댔습니다. 식당 안은 시끄러웠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웃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물만 계속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혈당을 쟀습니다. 212 나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높았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오르는구나. 자책감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아내가 괜찮아요. 내일부터 다시 조심하면 돼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제 몸에 화가 났죠.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을 쟀습니다. 145였어요. 아직도 높았죠. 아침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만 먹었어요. 점심도 굶고 저녁에 채소만 먹었죠. 그날 저녁 2시간 걷기를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걸었어요. 공원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죠. 이길 거야. 반드시 이길 거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체중이 80kg까지 떨어졌어요. 12kg을 뺀 거죠. 혈당도 공복 110, 식후 2시간 130으로 안정됐습니다. 당화 혈색소를 검사했는데 8.5로 떨어져 있었어요. 11.8에서 3.3이나 떨어진 거였죠.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3개월 만에 이렇게 떨어진 건 처음 봐요. 선생님의 칭찬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때 회사에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이사로 승진한 거예요. 15년 만에 승진이었죠. 임원이 되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텐데 걱정이 됐습니다.
첫 출근 날 이사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창문이 큰 방이었고 책상도 넓었죠. 비서가 배정됐고 회의도 많아졌습니다. 임원 회식도 잦았어요. 술자리를 빠지기가 더 어려워졌죠. 첫 번째 임원 회식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 고급 일식집에서 만났어요. 회장님과 사장님, 다른 이사님들이 모두 모였죠. 상 위에는 스시와 사시미, 튀김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새 이사님 환영회니까 다들 한 잔씩 합시다. 모두가 술잔을 들었죠. 저는 난처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건강상 이유로 술을 못 마십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죠. 무슨 병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당뇨병이 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군요. 건강이 최우선이죠. 무리하지 마세요. 회장님의 말씀에 안도했습니다. 다른 이사님들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물만 마셨습니다. 음식도 조금만 먹었어요. 스시 서너 점, 사시미 몇 점, 샐러드 조금이었죠. 동료들은 술을 마시며 떠들었지만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은은한 조명이 있었고 일본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보였죠. 저는 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와 혈당을 쟀습니다. 135였어요. 잘 조절된 거였죠. 아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잘했어요. 이사님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한 것도 대단해요. 아내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날씨가 추워진다는 예보가 나왔죠.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체중이 75kg까지 떨어졌어요. 17kg을 뺀 거죠. 허리둘레도 95cm에서 85cm로 줄었습니다. 바지 사이즈가 2치수나 줄어들었어요. 옷장에 걸린 예전 옷들은 모두 헐렁했죠. 새 옷을 사야 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정장을 샀어요. 95 사이즈였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날씬해 보였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7.2로 떨어졌습니다. 11.8에서 7.2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이 정도면 합병증 위험이 많이 줄었어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진료실에서 나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 동안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난 거였죠.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하늘을 봤어요. 겨울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문제였습니다. 춥고 어두워서 걷기가 힘들었어요. 저녁 7시면 이미 깜깜했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죠. 공원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며칠 걷기를 쉬었더니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공복이 125, 식후 이 시간이 155까지 올랐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월 회비가 10만 원이었죠. 저녁 7시에 퇴근하고 헬스장에 갔습니다. 러닝머신에서 30분 걷고 근력 운동을 30분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일주일 지나니 적응됐죠. 헬스장은 따뜻했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운동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트레이너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 남자였어요. 이사님, 운동 목적이 뭐세요? 제가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라고 말했죠. 트레이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하시고 근력 운동도 병행하시면 좋아요. 근육이 늘면 혈당 조절이 더 잘 돼요. 그날부터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며 운동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06년 4월이었어요. 진단받은 지 딱 1년이 됐죠. 체중은 72kg까지 떨어졌고 당화 혈색소는 6.5였습니다. 정상 범위에 거의 근접한 수치였어요. 혈압도 정상이 됐고 중성지방도 150까지 떨어졌죠. 의사 선생님이 감탄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약을 줄일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약이 4알에서 3알로 줄었어요. 고지혈증약을 끊은 거죠. 회사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이사로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었어요. 매출도 늘었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좋았죠. 하지만 스트레스는 여전했습니다. 경쟁사와의 다툼, 실적 압박, 인사 문제 등 신경 쓸 일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땀을 흘리며 러닝머신을 뛰었죠.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됐어요.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였어요. 아내와 함께 기뻐했죠. 합격 발표 날 저녁에 가족끼리 외식을 갔습니다. 큰아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삼겹살집에 갔어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로 북적였죠. 저는 상추쌈만 먹었습니다. 고기는 작은 조각 서너 점만 먹었어요. 큰아들이 아빠 많이 드세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죠. 집에 돌아와 혈당을 쟀습니다. 165가 나왔어요. 좀 높았지만 괜찮았죠.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같았으면 이렇게 조절 못했을 텐데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1년 동안 정말 잘 참았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죠. 2년이 지났습니다. 체중은 70kg에서 유지되고 있었어요. 당화혈색소는 6.2였죠. 혈당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공복 100, 식후 2시간 120 정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또 줄였습니다. 당뇨약이 한 알만 남았어요. 혈압약도 끊었죠. 이 정도면 거의 정상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만 관리하세요. 선생님의 말씀에 감격했습니다. 운동이 습관이 됐습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몸이 이상했어요. 매일 저녁 7시 30분에 헬스장에 갔고 1시간 동안 운동했죠. 주말에는 등산을 갔습니다.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을 돌아다니며 올랐어요. 정상에 오르면 기분이 상쾌했죠.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고 저도 웃으며 답했어요. 식습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밥은 현미밥으로 바꿨어요. 반찬은 채소 위주로 먹었고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먹었죠. 생선을 자주 먹었고 두부도 즐겨 먹었습니다. 간식은 견과류나 방울토마토로 대체했어요. 과자나 빵은 아예 집에 두지 않았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2년이 지나니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콤한 게 싫어졌어요.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간 수치,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모두 정상 범위였죠. 인사팀 직원이 이사님 정말 건강하시네요. 2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죠. 하늘이 맑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당화혈색소가 6.0이 됐어요. 완전 정상 수치였죠.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된 건 정말 드물어요. 약을 끊어볼까요? 선생님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약을 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괜찮을까요? 제가 물었죠. 3개월 끊어보고 혈당 확인해 봅시다. 운동과 식단은 계속 유지하셔야 해요.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을 끊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약을 먹지 않으니 이상했죠.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방감도 있었어요. 이제 약 없이도 살 수 있구나. 그날 아침 혈당을 쟀어요. 105였습니다. 괜찮은 수치였죠. 저녁 식후 2시간 혈당은 125였어요. 역시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당을 쟀어요. 공복은 95에서 110 사이, 식후 2시간은 120에서 135 사이로 유지됐죠. 안정적이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혈당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죠. 운동과 식단만으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 갔습니다. 당화혈색소를 검사했어요. 결과는 5.9였죠. 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한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약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칭찬에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였죠.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병원 로비에는 환자들이 앉아 있었고 접수 창구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지나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자 낙엽이 떨어졌죠. 저는 그 낙엽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약 안 먹어도 돼요. 완전히 정상이래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요? 정말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이었어요. 체중은 여전히 70kg을 유지하고 있었고 당화 혈색소는 5.7에서 6.0 사이였죠. 완전히 안정된 거였습니다. 운동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마라톤에도 도전했죠. 10km 대회에 나가서 완주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할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회사에서도 승진했습니다. 상무가 된 거예요. 임원 중에서도 고위직이었죠. 책임도 커졌고 스트레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법을 알았어요. 운동으로 풀고 명상도 했죠.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작은 아들도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였어요. 두 아들 모두 좋은 대학에 보낸 거죠. 아내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합격 축하 자리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가 당뇨병 이기는 거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걸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이었어요. 당뇨병 진단받은 지 10년이 됐죠. 당화 혈색소는 5.8에서 유지되고 있었고 약은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운동과 식단만으로 완벽하게 조절하고 있었어요. 체중도 70kg 그대로였고 체지방률도 18%로 건강했죠. 50대 중반이었지만 30대처럼 건강했습니다. 회사에서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임원 중에서도 최고위직이었어요.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스트레스는 엄청났지만 건강은 유지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운동했어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고 근력 운동을 했죠. 저녁에도 30분씩 걸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며 감탄했어요. 10년 전 기록을 보니 당화 혈색소가 11.8이었는데 지금은 5.8이네요. 믿기지 않습니다. 합병증도 전혀 없고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죠. 정말 대단하세요. 환자들한테 귀감이 되는 케이스예요.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뇨병 환호회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병원 강당에서 강연을 했어요. 100명 정도의 당뇨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의 절망, 약 먹기 시작한 날의 두려움, 식단 조절의 고통, 운동의 힘듦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건강 상태도 보여줬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50대 여성이 다가왔어요. 저도 최근에 당뇨병 진단받았어요. 막막했는데 용기가 생겼어요. 그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15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이었어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죠. 당뇨병 환자는 고위험군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었고 면역력도 좋았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철저히 하며 조심했죠. 재택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일하니 운동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집 근처 공원에서 1시간 걸었죠. 공원은 한산했고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오전 9시부터 집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업무를 봤어요. 점심에는 직접 요리를 해먹었죠. 현미밥에 채소 반찬, 생선구이를 해먹었습니다. 저녁에도 운동했습니다. 거실에서 홈트레이닝을 했어요. 유튜브를 보며 스쿼트, 런지, 플랭크를 했죠. 아내도 함께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동하니 더 즐거웠어요. 땀을 흘리고 샤워를 하면 기분이 상쾌했죠. 저녁 식사 후에는 동네를 30분 걸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여전히 5.7에서 5.9 사이였습니다. 15년 동안 약 없이 유지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이제는 완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평생 관리는 해야 하지만요. 완치라는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15년 전 절망했던 제가 지금은 건강을 되찾은 거였죠. 아들들이 결혼했습니다. 큰아들은 2018년에, 작은아들은 2020년에 결혼했어요. 두 며느리 모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죠. 손주도 생겼습니다.
큰아들에게서 손녀가, 작은아들에게서 손자가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된 거죠. 손주들을 안고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이었어요. 당화 혈색소는 5.8이었고 체중은 69kg이었죠.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60대 초반이었지만 건강 상태는 40대 같았어요. 골프도 시작했죠. 주말마다 골프장에 가서 18홀을 돌았습니다. 체력이 좋아서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62세가 정년이었거든요. 임원 송별회가 열렸어요. 호텔 연회장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회장님이 축사를 했습니다. 이 전무님은 건강관리의 달인입니다. 20년 가까이 당뇨병을 이겨낸 분이죠. 우리 모두 본받아야 할 분입니다. 회장님의 말씀에 박수가 쏟아졌어요. 은퇴 후에도 건강관리는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져서 운동을 더 많이 했어요. 아침에는 등산, 오후에는 수영, 저녁에는 걷기를 했죠. 일주일에 5일은 운동했습니다. 식단도 더 철저하게 관리했어요.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했죠. 당뇨병 환우회에서 다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어요. 병원 대강당에 300명이 모였죠. 제 18년의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병에서 건강으로 바뀐 과정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고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40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최근에 당화혈색소 10이 나왔어요. 절망스러웠는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할 수 있겠죠? 그 남성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물론입니다. 저도 11.8에서 시작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20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이었어요. 당뇨병 진단받은 지 정확히 20년이 됐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 했어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눈 검사, 신장 검사, 신경 검사까지 꼼꼼하게 받았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전 기록과 비교해보니 놀랍네요. 당화혈색소 11.8에서 지금은 5.8이고 합병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눈도 건강하고 신장도 정상이고 신경도 문제 없어요. 정말 기적 같은 케이스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감격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20년 전 이 복도를 절망에 빠져 걸었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죠. 병원 로비에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절망하고 누군가는 희망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죠.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20년 동안 수천 번 걸었던 그 공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죠. 20년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가장 큰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어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가 됐죠. 하루 30분 걷기, 밥 한 공기 줄이기, 과자 안 먹기 같은 작은 것들이 20년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꾸준함이었습니다. 한두 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반복해야 했죠. 운동도 식단도 매일 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힘든 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죠.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프다는 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당뇨병 때문에 건강이 소중함을 알았고 가족의 사랑을 깨달았죠. 운동하는 즐거움도 알았고 절제하는 기쁨도 배웠습니다. 병이 제게 준 선물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고 생선 굽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아내 뒤에서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20년 동안 함께 해줘서. 아내가 돌아보며 웃었어요. 당신이 더 고생했죠. 정말 대단해요. 부부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나물 반찬이었어요. 20년 전 같았으면 이 정도로는 배가 안 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분했죠. 천천히 씹으며 먹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식사 후 혈당을 쟀습니다. 125였어요. 완벽한 수치였죠. 혈당 측정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죠. 20년 전에는 이런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혈당 걱정에 합병증 걱정에 마음이 급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유가 생겼어요. 노을을 감상할 수 있었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바람을 느낄 수 있었고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뇨병은 여전히 있지만 제 삶을 지배하지 않았어요. 제가 당뇨병을 관리하고 있었죠.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서 손을 잡고 걸었죠. 다른 부부들도 산책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우리 손주들 결혼식까지 봐야죠. 둘이서 웃었어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금방 잠들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20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망했던 날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때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냈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건강을 되찾았어요. 약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합병증 없이 살아가고 있었죠. 내일도 운동할 겁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걸을 거예요. 점심에는 현미밥과 채소를 먹을 거고 저녁에도 절제할 겁니다. 이게 제 일상이 됐어요. 힘들지 않았죠.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됐어요.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설렜죠. 20년 전 절망했던 제가 지금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당뇨병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건강이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고 삶의 방식을 바꾸게 했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20년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내일 아침에도 혈당을 잴 거고 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이게 제 삶이고 제가 선택한 길이었죠.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20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이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 꾸준히 하라는 것, 감사하라는 것이었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든다는 것도 배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반드시 나아질 겁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밥 한 숟가락 덜 먹기 1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게 모여 큰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가족이 있고 의사 선생님이 있고 같은 병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저도 아내와 아들들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세요. 병이 있다는 게 불행이 아니라 건강을 되찾을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뇨병 덕분에 더 건강해졌어요. 더 행복해졌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2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거겠죠? 앞으로도 건강 관리는 계속될 겁니다. 평생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익숙하고 당연한 일상이 됐거든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6시였죠. 침대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공원으로 향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건강한 하루였어요.